네, 안녕하십니까. 형소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피고인의 출석까지 공부하고 있는데요. 피고인 출석. 이제 이번 시간에 어떤 부분이냐면, 형소법에 이제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에서 임의퇴정 명령이죠. 임의퇴정 명령.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체크할 건 뭐냐면, 요거, 재판장 허가 없이 퇴정하고, 여기다가 붙이고, 임의퇴정. 이때는, 여러분 이제 함선생이랑 이제 증거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 증거 동의가 됩니다. 요거 피고인의 진위와는 관계없이 증거 동의가 된다고요. 요게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 좀 표시하시고요. 요거 이제 함선생님이 아마 증거법에 설명하실 건데, 여러분 이제 이게 여기서 한번 써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불출석하면요. 그냥 처음부터 불출석하면 그거는 사실은 이제 불출석하면 일단 동의가 증거 동의로 볼 수 있죠. 느낌 오세요? 증거 동의가 될 거 안 나와. 네 맘대로 해봐라. 이제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의 퇴정한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임의 퇴정은 뛰쳐나간 거잖아요. 이거는 동의라기보다는 항의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항의라는 게 느낌인데 나중에 증거법 설명해 주시겠지만 아따 뛰쳐나간 건 항의 아니냐, 동의가 아니라 항의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증거 동의를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 이 표현 진위와는 관계없이 간주하게 증거 동의로 간주합니다. 진위와는 관계없이 증거 동의로 간주하게 돼 있어요. 이거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왜 뛰어나갔는지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판례는 증거 동의를 넓게 인정하는 입장이죠. 제가 설명 너무 기니까 증거 동의를 넓게 인정하고 쓰시고요. 넓게 하나 더 있어요. 넓게 인정을 하는데 증거 동의하려면 불출석이 전원 불출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호인도 없어야 됩니다. 또 대리인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야 돼. 증거 동의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거 보실게 변호인마저 퇴정해야 돼요. 여기 이제 변호권의 폭인데 변호권까지 포기해야 그래야 증거 동의가 됩니다. 좀 어려운 판례니까 이거 좀 별표 3개 쳐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들어갈 건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들어갈 건 어떤 분이냐면 피고인의 퇴정, 여러분, 요건 좀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이렇게 정해요.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가 없어요. 근데 피고인이 조폭 형님이에요. 조폭 형님이고, 증인은 따까리입니다. 막둥이에요. 그러면 막둥이가 형님의 죄를 증언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힘든 일이죠. 고아인 막둥이를 불러다 키워요. 그래서 도저히 말을 못한다. 또는 뭐 그런 경우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 안희정 충남도지사하고 김지은 씨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해도 될 것 되겠죠? 2차 피해 우려가 됩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제대로 말 못하겠죠? 어제까지 상관으로 모시고 있던 분을 지금 성폭행으로 고소해서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죠. 일시퇴정이죠. 일시퇴정이라고 해서 일시퇴정. 여기 있네요. 일시퇴정 쓰시고, 여기서 쓰면 되겠네. 증인보호를 위해서 일시퇴정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건 제가 여기 591페이지 제가 기억해 놨다가 꼭 말씀드릴 건데, 페이지 591페이지. 일단 페이지만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퇴정하게 한 다음에, 잘 봐. 다시 한번 요건 좀 중요한데, 생각해볼까? 증인이, 퇴정했죠? 증인이, 그다음에 진술 종료했어요. 증언이 끝난 거야. 한때 입정, 다시 돌아오는 거죠. 피고인이 입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 사무관이 진술의 요지를 고지해야 돼요. 법원 사무관이 너 나갔을 때 이런 말 했지 라고 진술의 요지를 고지해야 되고, 여기다 쓸게 실질적 반대 신문의 기회 보장이라고 꼭 써놓으시고요. 실질적 반대 신문의 보장을 써놓으시고 앞에다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걸 꼭 반드시 실질적 반대 신문의 기회를 보장해줘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러니까 너 나갔을 때 이런 말을 했다. 적어만 놓으시면 아주 우리가 반드시만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 항이 중요합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출석 거부죠. 이번에 이제 아예 표현의 출석 거부는 이제 요거는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냐면요. 출석 거부는 이분이 구속된 표현입니다. 구속된 표현. 그러니까 구속된 표현이니까 현재 구치소에 있겠죠? 구치소에 있을 거예요. 구치소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안 나옵니다. 재판 못 받다. 이따위 재판 받을 수 없다.
조국이 민주화 될 때까지 너희 재판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죠. 재판 안 받겠다라고 나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중요한 게 출석을 거부하는 건 기본이에요. 이걸 물어봐요. 출석을 거부하 고입니다. 고 1번. 로마자 1번. 그다음에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한 곤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끊을 수 없어야 돼요. 인치 불가능 곤란. 이게 중요하죠. 인치 불가능 곤란. 인치 불가능 곤란. 엄격한 요건이요. 그러니까 인치가 불가능 곤란해야 돼요. 그래야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경찰직에서는 좀 쉽게 내요. 출석을 거부하면 할 수 있다. 아니죠. 거부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야 돼요. 또 법원직에서는 이거는 법원직인데 하거나로 봐. 하거나. 아닙니다. 하거나가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엄격한 요건이에요. 걸석재판은 예외적인 거니까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경제학에서는 모든 선택은 대가가 따른다. 뭐 이렇게 대가가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모든 선택은 기회비용이 따르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선택, 여러분이 지금 여자친구가 되게 좋은 사람이고 더 이상 뭐 좋은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기회비용은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나는 거. 그게 기회비용이죠. 후회하게 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 경제학의 기본 원리라고 한다면 법학의 기본 원리는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시험 문제 예외가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원칙엔 예외가 있다. 그래서 예외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하나 더 예외는 원칙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예외는 인정 요건이 엄격해야 됩니다. 그걸 물어봅니다. 엄격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출석해야 돼. 구치소에서 출석 안 할 때는 거부하고 인치 불가능 곤란이 있어야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그냥 가볍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할 때도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은 들어봐야 돼요. 너 어떻게 생각해라고 의견은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판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출석을 요거 표현이죠. 출석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했나 곤란했나를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해야 돼요. 반드시 조사해야 돼요. 조사해야 한다요. 그래서 조사하지 않으면 위법이죠. 위반입니다.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가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판례가 좀 문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소송소촉법입니다. 항소법이 아니고 소촉법인데, 이게 박정희 장군이 만들었는데, 이제 행방불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할 거는 두 가지인데, 우선 소송촉진한 특례법이라는 거, 소촉법 기억해야 되고, 소촉법 기억해야 되고, 빨간색 별가지 없나요? 소촉법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야 돼요. 이거 뭐 센과 치로도 아닌데 행방불명이죠. 행방불명 6개월입니다. 6개월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는 대법원 규칙, 이때는 걸석재판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얘가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없어지면 걸석재판 6개월이 지나도록 못 찾으면 소재 확인할 수 없으면 걸석재판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있는데 이제 요게 구소촉법에서는 이게 불합치 결정 받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이게 불합치 결정 받았어요. 왜 없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벌써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요걸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이 알아둘 거. 그러니까 행방불명에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근거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중대한 사건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대한 사건은 그럴 수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해되십니까? 중대한 사건은 그렇지 않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요건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다음에 귀환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안 나왔는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은 제외가 되고, 소재불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개정소촉법, 현 소촉법은 합헌 결정을 받은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들은 더 볼 필요 없고. 자, 알 테니까요. 항소심을 봅시다. 항소심. 여러분, 항소심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앞으로 또 할 거지만, 항소심은 속심입니다. 속심. 1심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거죠. 항소 속심이니까,
1심과는 달리 항소심은 2번 안 나오면 돼요. 그래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았죠? 한 번. 아니, 한 번.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 정당에서 다시 2번 출석하지 않았을 때, 2번 출석하지 않았을 때, 줄수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여러분, 판결할 수 있다라고 되겠지만, 여러분,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심리할 수 있다. 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전제는 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하고 결혼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외국인하고 연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은 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번인데 문제는 이 조문의 구조상 어때요? 조문의 구조상 두 개입니다. 연속해입니다. 안 나왔을 때 또 안 나왔어요. 연속해라는 게 오셔야죠. 연속해서 2번 안 나와야 돼요. 연속하여 2번 안 나와야 돼요. 항소심에서 연속해서 2번 안 나와야 됩니다. 항소심에서 연속해서 2번 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게 엄격하니까 피고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 그냥 가볍게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없으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도 없이 뭐 어디 잡혀서 억류했다 그렇게 못 나왔을 때 그때는 걸석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책 사유 없이 걸석 재판하면 그건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요 귀책 사유로 내기 어려우니까 요거야 적법한 통지를 받고 위법한 통지 안 됩니다. 이거 위법한 통지는 안 돼요. 위법한 통지를 받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써놓은 공시송달 안 됩니다. 앞에서 그냥 공시송달 안 되고,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2번 연속 안 나왔을 때, 그때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적법한 공판 통지를 받고 2번 이상 안 나왔을 때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좋고요. 방을 써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법한 통지를 받고 2회 이상 안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연속해서 2번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판례가 나오죠? 요거가 피고인이 1회 출석, 불출석 했어요. 그렇다고 바로 걸석 재판하면 안 돼. 2회를 정했는데, 2회는 출석했습니다. 2회는 출석했어요. 그럼 진행해야 돼. 그리고 또 3회 안 나왔어요. 지그재그 안 나온 거죠. 그럼 다시 4회를 정해야 돼요. 4회까지 안 나와야 또 할 수 있는 거죠. 요 판례는 꼭 발표쳐서 연속 2번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 판례 잘 기억하시고, 쓴다면, 결국, 자, 검사랑 비교해야 되는데, 항상 검사랑 비교해야 돼요. 검사는 1심부터입니다. 1심부터. 피고인은 항소심부터야. 그 다음에 2번인데 2회 불출석은 맞는데 검사는 1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연속할 필요 있다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연속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피고인은 연속해야 됩니다. 이 차이를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2회 불출석하면 걸석 재판할 수 있는 것은 검사는 1심부터라는 거, 피고인은 항소심부터. 그 다음에 피고인은 연속해야 된다는 거 정보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이제 다음 판은 되게 쉬운 건데, 여러분 약식명령은, 일단 옆에 써볼게요. 약식명령은 서면심리를 해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거예요. 서면심리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여기다 써본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써볼게요. 1심 안에 약식과 정식이 있는 거예요. 1심 안에 약식과 정식. 제가 이거 제척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약식 정식은 제척 사유가 아닙니다. 1심 안에 같은 1심에 서른하지만, 그렇지만 항소심과 유사합니다. 항소심과 유사해요. 항소심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항소심과 유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소심과 유사하니까 이 정식 재판에서 다시 정하고 2번 2회 불출석, 연속 2회 불출석하면 피해 진술 판결할 수 있다. 즉 걸석 재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설명드린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심, 상고심인데, 상고심은 법률심이고 사후심이죠. 상고심은 법률심이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아니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법률심이니까 법률 문제만 따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은 소환할 필요가 없어요. 피고인은 원래 불출석합니다. 그래서 1심은 무조건 다 나와야 되고, 원칙적으로. 2심은 연속 2번 안 나오면 걸석재판 되는 거고, 3심은 나올 필요가 없고, 속심, 사후심의 차이, 법률심 차이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실용화법 중에 하나 심신상실에 동그라미 치고 출석이 무의미하죠. 미쳤는데 예를 들면 뭐 출석이 무의미한 거죠. 이때는 무의미. 이때 앞에서 뭐가 대리인 출석. 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출석이고 여러분 막 힘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위주로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객관식으로는 어차피 쭉 설명으로 나올 거니까 뭐 골라라가 안 나오니까 설명 나오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 출석입니다. 변호인인데 여러분 원칙과 예외인데 예외 또 예외가 있어요. 이게 예외 또 예외라서 어려운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볼까? 네, 잠깐만 다시 볼게요. 변호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자이기 때문에 원래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자이기 때문에 보조자니까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출석이 불필요합니다. 이 원칙이야. 근데 한번 예외. 그렇지만 하지만 여러분 34조 1항 갖고 해당 요거 공부했죠? 33조 1항 요게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국선 변호를 선정해 줘야 돼요. 국선 변호. 그러니까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는 이때는 국선 변호 선정해 줘야 되고 요 283조 요게 요 본문 요건 이제 중대한 사건이죠. 중대한 사건까지 들어요. 이때는 직권으로 변호 선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국선 변호는 어차피 요거 체크할 거.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 원래 변호인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출석할 필요가 없는데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뭐 미성년자 70세, 다음에 듣거나 말하는 장애 있는 사람 33조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 없이 재판 못해요. 일단 국선 변호인이 있어야 돼. 변호인 출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 출석이 필요하니까 이때는 즉 국선 변호인이 나온다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원래 변호인은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을 돕는 사람이지 변호인이 판결을 받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판결을 받을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저는 강사였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필요한 순간은 어디냐면 여러분 공부할 때 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뭐 꼭 여러분 공부할 때 강의를 들어야만 학원 수업을 들어야 시험에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혼자서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지 뭘 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뭐 강의가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필요하더라도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필요한 거지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제가 왜 따라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외워야 돼. 판결만을 선고할 때죠. 판결을 선고할 때는 변호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적 예외도 예외야. 다시 한번 원래 변호인 필요 없는데 필요적 변호 사건은 필요하다. 그래서 국선 변호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판결을 선고할 때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판결을 선고할 때는 국선 변호인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론적으로는 판결을 선고할 때는 변호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괜히 변호인이 얼쩡거리다 얻어맞습니다. 이래 있습니까? 얻어맞아요. 변호인 얻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피고인 착한 사람 같습니까? 피고인이 쓰레기입니다. 피고인들 쓰레기. 최윤종 같은 놈이면 그러면 너 이 새끼 국선 변호라고 해서 나를 아주 허접하게 변호해서 내가 중형을 선고받는데 감옥 가게 때려줄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안 나옵니다. 많이 배웠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하나 더 추가. 이게 1번이고요. 예외 또 예외야. 2번. 예외 또 예외입니다. 예외 또 예외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올 필요 없는 거죠. 다시 또. 나올 필요 없다. 나와야 된다. 다시 나올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임의퇴정. 임의퇴정 했을 때는, 요것도 사야 돼. 임의퇴정 한 경우는 피고인 규정 330조가 유출된다는 거. 그래서 변호인 출석 없이 재판. 그러니까 필요적 변호 사건에도 변호인이 안 나오면 변호 없이 재판합니다. 임의퇴정하면 변호 없이 재판. 요걸 좀 먹고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퇴정하면 변호 없이 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건 왜 문제가 되냐면 혹시 그냥 국선 변호를 선임하면 되잖아. 변호인이 안 나오면 새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되는 건데 판례가 매우 노여운 거죠. 새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많이 먹죠. 아니 발에 최혜령 교수 변호인인데 국선 변호인 선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임하지 않고 그냥 변호인 없이 절차를 진행해 버리죠. 미쳤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 변호인 출석할 필요 없다. 그러나 33조나 283조처럼 필요적 변호 사건은 국선 변호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적 변호 사건이지만 있을 필요 없는 경우, 뭐죠? 판결만을 선고할 때. 같이 해볼게. 또 하나는 뭐죠?
이미 퇴장했을 때 두 개를 외우시고요. 특히 이미 퇴장이 요새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할 필요가 있으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 출석까지 공부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공판정에 법원, 검사, 피고인, 방청석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가 공판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판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의 옆에다가 공판 절차 진행을 지휘하는 거죠. 이게 소송지휘입니다. 그러니까 뭐 증인 나오세요라든가 뭐 검사 신문하세요 이렇게 뭔가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행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법원의 권한이에요. 원래 법원의 권한이죠. 당연하죠. 공판 절차 법원이고 요걸 이제 옆에서 써볼게. 재판권 플러스 소송지휘권. 재판권, 소송지휘권이 요게 사법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사법권은 원래 법원 소속이잖아요. 재판장, 사법권이 소송지휘권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원래 법원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신속한 소송지휘에서 이 조문 잘 기억해야 돼요. 원래는 재판장의 권한이지만 신속한 지휘에서 공판기일입니다. 공판의 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속성 때문에. 신속성, 기동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합니다. 우리 경찰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만 알면 돼요. 법원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합니다. 원래는 법원의 권한이지만 재판장한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요. 왜? 여러 명이, 근데 합의부 같은 건 3명이잖아요. 3명이 소송을 지휘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요. 서로 막 자기가 지휘하겠다고 막 싸우고 꼬인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장이 소송에 신속을 해서 재판장이 지휘해야 돼요. 그래서 뭐 쭉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욕심만 한 두어 가지 본다면 여러분들 형소법은 실체 진실주의니까 당연히 변론은 제한할 수 있어요. 변론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형소에서는 증거가 중요한 거죠. 형소는 증거가 중요하니까 말이 많아봐도 소용없다고. 이렇게 주저주저 떠들지 말고 증거 가져오라. 증거. 그래서 변론은 제한할 수 있죠. 왜냐면 형소법은 형사소송은 옆에서 볼게요. 실체 진실주의. 기억나세요? 실체 진실주의이기 때문에 증거재판주의입니다. 변론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민소는 변론주의인데 형사법은 증거재판주의라는 거죠.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변론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중복되고 상당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된 사항이거나 소송에는 조문 한번 읽어보시고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이제 뒤에다 써야 되는데 변론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다 쓸게요. 변론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최종 변론도요. 기회만 주면 됩니다. 기회만 주면 돼요. 말해서 기회만 주면 되지. 기회만 주면 되고 제한할 수 있어요. 너무 길어지면 제한은 가능하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최종 변론조차도 기회만 주면 되는 거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제한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기회는 줘야 돼요. 최종 기회만 주면 되고 제한은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명권이죠. 성명권은 재판장은 성명을 명료하게 하거나 그래서 이 입증을 촉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석명이죠. 설명이 아닙니다. 석명이라고 되는데 석명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만드는 거. 이게 석명이에요. 분명하지 않은 걸 성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형법은 실체 진실주의이기 때문에 성명권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데 그럼 요거는 역시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제 범위죠. 여러분 써볼게요. 공소사실이 꼭 써야 돼요. 공소사실이 불특정되면 기억나세요? 불특정되면 이건 공소제에 잘못한 거죠. 공소 기각 판결이죠. 그러나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면요. 이때 꼭 해야 돼. 석명 의무. 요 의무입니다. 판례. 성명을 해야 돼요. 그냥 성명을 해야 되지. 공소기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명확하면 성명 의무. 이거 시험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불명확하면 성명할 수 있다라고 되지만 성명을 해야 됩니다. 성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이 판례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 요겁니다. 요거 성명을 구해야 돼요. 성명 의무입니다. 일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특정된 부분도 있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요게 불명확입니다. 불명확. 그러니까 일부는 특정되고 특정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먼저 성명을 구해야 돼요. 전부 불특정이면 공기판이고 일부일 때는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는 변론의 제한이 있고 성명권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재판장이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 다음 시간에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보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